안녕하세요, 오마입니다. 오늘은 마음이 자꾸 급해지는 분들,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.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같고 나는 아직 여기 있는 것 같은 느낌. 빨리 해내야 할 것 같은데 마음만 급하고 몸이 따라오지 않는 그 답답함.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? 라는 불안. 혹시 요즘 이런 마음을 안고 계신가요? 오늘은 이 조급함이라는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,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줄 생각법 하나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조급함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하나의 공통된 전제가 있습니다. 지금 이 속도로는 안 된다는 믿음이에요.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.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봅니다. 누구는 승진했고, 누구는 집을 샀고, 누구는 멋진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.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 현재와 비교하게 되고 그 격차가 조급함이라는 감정으로 바뀌는 거예요.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라고 부릅니다. 흥미로운 건 우리가 비교할 때 대부분 위를 향해 비교한다는 거예요. 나보다 잘 되어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지 나보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. 그러니 비교할수록 자기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더 빨리 가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.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결과이지 그 사람의 과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, 몇 번 넘어졌는지, 얼마나 불안했는지 보이지 않아요. 남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중간 과정을 비교하고 있으니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조급함이 우리를 빨리 움직이게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. 조급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면 과정을 즐기지 못합니다. 결과만 보고 달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금방 지치게 돼요. 그리고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역시 안 되나 봐 라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. 조급함이 오히려 도착지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. 연구에 따르면 조급함과 불안은 뇌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.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는 오히려 실수가 늘어나고 좋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져요. 천천히 가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무엇보다 조급함이 가장 크게 빼앗아가는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. 미래만 바라보느라 오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. 아직 도착하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이미 와 있는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.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한 친구는 20대 후반에 극심한 조급함에 시달렸습니다.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는데 자기만 아직 방향을 못 정한 것 같았대요. 매일 밤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설쳤고 초조한 마음에 이것저것 시작했다가 금방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. 빨리 따라가야 한다는 마음이 오히려 어디로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읽은 글에서 이런 문장을 만났대요. 당신이 늦었다고 느끼는 것은 남의 시간표와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다. 그 한 문장이 정수리를 때린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. 자기가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 자기의 목표가 아니라 남의 속도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그 뒤로
남들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는 대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돌아보기 시작했대요. 1년 전보다 분명히 나아진 것들이 보이니까 비로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. 또 다른 분은 30대 중반에 뒤늦게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? 라는 반응도 있었고 본인도 처음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불안했대요. 하지만 1년, 2년 꾸준히 자기 속도로 걸어갔고 지금은 그 분야에서 자기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분이 나중에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. 빨리 시작한 사람이 유리한 게 아니라 자기 속도로 꾸준히 간 사람이 유리하더라고요. 그렇다면 이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고 나만의 속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첫 번째, 남의 시간표를 나의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. 누군가 25살에 이룬 것을 내가 35살에 이뤄도 괜찮습니다. 시작점도, 환경도, 가진 조건도 모두 다른데 속도가 같을 수는 없어요.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. 두 번째, 앞만 보지 말고 가끔은 뒤를 돌아보세요. 아직 가야 할 곳만 바라보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. 하지만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돌아보면 생각보다 꽤 먼 거리를 걸어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. 그 거리가 여러분이 이미 해낸 것들의 증거예요. 세 번째, 오늘 한 걸음에 집중해 보세요. 멀리 있는 목표를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면 막막하지만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에 집중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. 그 한 걸음이 모여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. 네 번째, 빨리 가는 것보다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. 잠깐 빠르게 달리다 지쳐서 멈추는 것보다 느리더라도 매일 한 발짝씩 걷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. 여러분의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에요. 여러분의 속도가 여러분에게 맞는 속도인 겁니다. 여러분,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건 여러분이 자기 삶에 진지하기 때문입니다. 더 나아지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.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.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. 여러분은 뒤처져 있는 게 아닙니다. 자기만의 길을 자기만의 속도로 걷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속도는 틀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맞는 것입니다.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한번 말해보세요. 나는 나의 속도로 가고 있고 그것으로 충분해. 그 한마디가 매일 밤 여러분을 조여오던 조급함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줄 거예요. 남들의 속도에 맞추느라 지치지 마세요. 여러분의 속도로, 여러분의 방향으로, 여러분의 걸음으로 걸어가세요. 그 길 위에 여러분의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.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.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잠깐 멈추어도 괜찮다는 작은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응원합니다.